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연애하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혹은 주변에서 봤을 법한 아주 흥미로운 심리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바로 나는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 상처 많은 연인에게 자꾸만 끌리는 구원자. 심리의 위험성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짠하고 공감되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껴봤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구원자 심리가 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 사람 너무 안쓰럽다. 내가 옆에서 잘해주면 분명 행복해질 텐데, 혹은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이해해줄까? 네, 바로 이게 구원자 심리의 시작점이에요. 쉽게 말해, 상대방을 구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 심리적 패턴을 구원자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헌신적이고 멋진 사랑 같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기엔 통제와 불안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있을 수 있다는 사실. 타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책임지려는 성향이 바로 구원자 심리의 핵심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구원자 심리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 혹은 가정 불화에 노출되어 내가 부모님 사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경우에 이런 심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차별 대우를 받고 자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을 돕고 희생하는 데서 찾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들 수 있어요.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 마음이 병드는 것도 모른 채 방치하는 경향이죠.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만 타인을 돕는 역할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타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구했어. 라는 성취감으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라? 나도 좀 그런가? 싶으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구원자 심리가 연애에 어떤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이 구원자 심리, 연애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몇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성은 바로 착취적인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 심리를 가진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쉽게 끌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싸 안으려 하죠. 물론 처음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는 불균형한 관계가 되기 쉬워요. 심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잃고 구원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중독입니다. 구원자는 타인의 관심과 애정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돌보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갈까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불안정한 연애관계를 반복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과 삶의 균형을 잃기 쉬워요. 마치 알코올 중독처럼 관계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죠. 헤어짐이 두려워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지속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성은 자기 소외입니다. 상대방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은 뒷전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 하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다 보면 결국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돼요. 행복해 보이는 관계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고 타인에게서만 행복을 찾으려는 슬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유욕 및 질투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심리에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 사람은 내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가 깔려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으니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면 극심한 질투심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감정적 소진입니다. 계속해서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짊어지고 씨름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고갈되어 우울증, 무기력증, 불면증 등에 시달릴 수 있어요. 구원자의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본인도 상대방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제적인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은 결국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는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 구원자 심리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자신을 먼저 돌보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하고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남을 돕기 전에 나 자신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경계 설정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필요는 없어요. 무능해도 괜찮은 관계, 즉 상대방이 혼자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세 번째는 거절 연습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되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왜 타인을 돕고자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낮은 자존감 때문은 아닌지, 어릴 적 채워지지 않은 욕구 때문은 아닌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계 패턴 분석입니다. 지금까지의 연애 패턴을 돌아보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관계를 반복했는지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갈 동반자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와 구원자 심리는 종종 함께 나타납니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해요.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은 의사나 상담사의 몫이지 연인의 몫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연인은 그저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존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원자 심리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인지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심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요. 안녕.